교수님, 한국을 한 번도 안 가보시고 강의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네 그게 무슨 말인가? 나는 한국에 대해 철저한 자료 조사를 하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거짓 자료와 말도 안 되는 사실을 가르치시는 거죠? 여기 한 중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교수가 언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외국인 대학생들은 중국인 학생의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폭소를 터뜨리더니 그녀를 비웃기 시작합니다. 대체 이곳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감동 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과 영국을 왔다 갔다 하며 교환학생 생활을 하고 있는 영국인 휴스턴이라고 합니다. 저는 영국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제학이 아닌 전 세계의 국가 기준에 맞는 것이 경제 전공으로 다루고 있는 저는 학기 초기인 1학년 때부터 한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 같은 아시아 지역의 나라들로 대학교 교환학생을 신청해 많은 경험들을 쌓아왔습니다. 평소 유럽권의 나라들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저는 이상하게도 제가 살아온 환경과 전혀 다른 아시아 지역의 나라 문화나 경영 지식에 더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매우 차별화되는 특별한 나라였는데요. 제가 태어난 영국도 물론 선진국이기는 하지만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다른 나라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무언가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어디를 가나 마음 편하게 걸어 다니며 도시를 관광할 수 있다는 안전한 치안 시스템은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국만이 가지고 있던 특별함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한 중국인 학생의 발표 때문에 알게 됐는데요. 그날은 저희 경영학 전공 교수님의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국가 선진국 기준에 대한 발표 수업이 있던 강의였고, 교수님께서는 발표 수업을 시작하기 전 많은 학생들의 주제, 국가로 예측되는 한국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강의실의 긴장감을 풀어주셨습니다. 아마 오늘 많은 학생들이 한국을 주제국가로 선정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한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경제 굴곡과 변화 과정이 제일 많았던 국가이고, 이러한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다른 나라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선진국의 기준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단순히 한국이 왜 선진국인지만을 확인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왜라는 질문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한국이라는 국가의 발전 과정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의 새로운 선진국 기준 성장 과정을 현재 영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것을 실체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현재 한국은 최단 기간에 가장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이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의 핵무장도 현재 한국의 선진국으로서의 위치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 직접 증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절대 범주를 벗어나 그 속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지혜로운 생활이나 편리한 생활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사실인데요. 아마 많은 학생들이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를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정말로 성격이 빨라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일까요? 물론 그들의 행동이 어느 정도 속도감이 있고 눈앞에 보이는 일을 빨리 처리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들이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편리한 생활 환경을 구축했다는 것을 눈치를 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현재 한국이 영국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들과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죠.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까요? 믿기 어렵겠지만 현재 한국인들의 대표적인 거주 방식인 아파트는 단순한 거주 형식을 벗어나 그 내부에서 수영과 헬스, 심지어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물론 사람들끼리 모여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공원까지 거주지 내부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최신식 주거 개념인데요. 이처럼 한국인들은 생활 전반적인 분야에서 매우 효율적인 생활 환경을 구축했고, 이러한 모습은 한국인들의 거주 방식 그리고 그들이 걸어 다니고 있는 도시 환경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집에서 일을 하다가 지하에 있는 아파트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커뮤니티 시설에 있는 재택근무 시설에서 독서를 하는 모습을요. 이거야말로 한국이 지상낙원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을 통해 우리는 아시아 지역 특히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선진국의 기준이 무엇인지 제가 예시를 든 것처럼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한국이 새로운 생활 방식을 제시하는 최신식 선진국이라며 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편리하고도 효율적인 생활 방식을 직접 설명해 주셨고 이는 한국에 익숙해져 있던 저조차도 눈으로 확인하면서 놀라울 정도였어요.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처럼 한국의 부유한 경제력을 통한 거주 방식이나 도시 환경을 직접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니 선진국이라고 불리고 있는 저희 고향인 영국과도 수준 차이가 심하게 났기 때문이죠. 특히나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은 바로 한국의 길거리에서는 대부분의 공중 화장실에 비데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프라 요소일 수 있지만 실제로 영국에서는 길거리의 낡은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더라도 다소 높은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물론 사람들의 시민의식이나 청결도가 너무 낮아서 한국처럼 쾌적한 빛의 화장실을 누리는 것은 꿈도 꿀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중국인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상한 반박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현재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데 왜 한국이 선진국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에 관한 정확한 자료 조사가 완료된 것이 맞을까요? 제가 위대한 나라인 중국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선진국의 최고 순위에 있는 중국인인 저조차도 제 입으로 중국이 선진국의 기준이라는 말은 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한국을 올려치시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교수님께서는 한국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걸까요? 특히나 방금 근거 자료로 말씀해 주신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된 부분은 순전히 한국의 핵무장이 아닌 중국의 핵무장과 관련된 주제라는 것은 대부분의 안보 전문가가 알고 있는 의미입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경제적 뒷받침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국인들은 선진국의 기준이 되기 어려운 가난한 삶을 살고 있죠. 이곳에 있는 수많은 학생들이 한국을 경험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직접 한국의 빈곤 국가 실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국인들의 대표 주거 방식으로 설명해 주신 아파트는 그저 철골 구조물만 있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집 내부에는 방이나 거실과 같은 구조가 전혀 없고 국가 자체가 너무나 가난한 문제 때문에 화장실마저 집 내부에 존재하지 않죠. 집 내부에 화장실이 없는 국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 정도로 한국은 지금 빈곤합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신 거주 방식은 한국이 아닌 오히려 중국에서 실현 가능한 부분이죠.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거주지 내부에서 수영까지 하고 곧바로 집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 부풀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나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실제로 한국인들은 대부분 노숙자처럼 길거리 구석에서 텐트를 치고 단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러한 현상은 한국인들의 시민의식 수준을 저하시켰죠. 한국은 선진국이 아닌 절대 빈곤 국가이고 그들은 집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그들이 그렇게나 자랑하는 공중 화장실이 있는 길거리로 나가야 하는 황당한 국가입니다. 중국인 학생의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강의실에는 엄청난 폭소가 울려 퍼지고 말았고 저 또한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인 학생은 사뭇 엄격하고 진지하게 한국에 대한 비판을 한다고 생각했겠지만 그가 설명한 내용은 도저히 같은 지식인 수준이라고는 볼 수 없는 황당한 주장에 불과했고 저는 한국인들의 집 내부에 화장실이 없다는 중국 학생의 말을 듣자마자 어이가 없어 웃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은근슬쩍 유머를 끼워 넣어 한국의 대단함을 알리려는 역설적 발언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지만 중국인 학생의 표정은 절대 학생들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유머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진지했고 저는 그런 중국인 학생의 모습에 너무나 당황스러워지고 말았죠. 중국인 학생은 정말 중국이라는 나라에만 갇혀서 살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저는 저런 말도 안 되는 발표에는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오히려 중국인 학생의 발언을 진지하게 들어주시더니 뜬금없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면서 다시 한번 중국인 유학생에게 되물었고
그렇다는 말이 돌아오자마자 강의실 화면을 켜고 충격적인 팩트 폭격을 이어나가셨는데요. 학생은 한국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는 것 같네요. 아니면 혹시 그렇게 발언을 하라고 어디서 지시라도 받은 것일까요? 최근에 이런 중국인 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거짓된 정보나 상황을 강의 중에 알려서 다수가 혼란스러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 목적의 의견이 아니라면 개인의 생각은 앞으로의 발표에서 최대한 제외하는 것이 좋아 보이네요. 일단 한국의 대표 거주 방식인 아파트가 비현실적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중국인 학생은 제가 없는 것을 지원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해야 될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곳 강의실에만 하더라도 한국을 직접 경험하고 한국인 친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방문해 본 강의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라는 복합 거주시설은 실존하는 거주 방식이고 중국인 학생의 생각처럼 그렇게 비현실적이지도 않아요. 아니면 한국이 그렇게나 발전한 나라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중국에는 한국과 같은 수준의 아파트 거주 방식이 없기 때문일까요? 자, 한번 보세요. 현재 한국은 중국보다 높은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1인당 GDP 통계는 물론 그 나라의 선진국 척도를 알 수 있는 범죄 발생률만 살펴보더라도 한국과 중국은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선진국이던 시절이 있었겠죠. 하지만 현재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생이 방금 설명한 집 내부에 화장실이 없는 거주 방식은 한국이 아닌 오히려 중국에서 보편적인 거주 방식 아닌가요? 저는 처음에 학생이 한국과 중국을 혼동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알았을 정도로 두 나라의 상황은 학생이 알고 있는 것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는 대다수의 거주 방식인 주택 건물이나 복합 주거시설에서 화장실이 제외되어 있죠. 그리고 화장실이 없는 이유는 중국의 경제 수준이 너무 좋지 않은 것은 물론 가난한 중국인들이 하나의 집에 몰려서 다수가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활 편의시설 공간을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집 내부에 화장실이 없는 중국인들은 길거리에서 일을 해결하고 있죠. 하지만 놀랍게도 중국인들은 원래부터 길거리의 도보나 도로를 화장실처럼 이용해 왔습니다. 그게 바로 중국은 완벽한 후진국이고 한국은 최고 선진국인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선진국의 척도를 벗어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측정 불가능한 시민의식이나 국민의 생활 수준만큼은 그 어떤 나라도 따라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준법 정신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도시 인프라를 쾌적하게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상태에서 이러한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단합되어 뒷받침되다 보니 다른 나라들은 엄두도 못 내던 도시 공용시설의 쾌적함과 기술 발전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깨끗한 공중화장실이죠.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한국의 버스 정류장 그리고 지하철을 기다리며 책을 읽을 수 있는 지하철 서점처럼 한국은 다른 나라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편의시설을 안전한 시민의식을 베이스로 시작해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시설들을 중국에서 시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한국은 휴대폰 하나로 생활을 할 수 있는 무인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한 나라 중 하나인데 만약 중국에서 무인 카페나 편의점을 실시했다면 단 하루 만에 가게 자체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가게 자체의 자재들이 전부 뜯겨서 사라지는 것은 물론 그 내부의 편의점 물건들마저 전부 사라졌겠죠. 왜냐고요? 중국인들에게 무인 시스템은 당연히 훔쳐가도 되는 주인 없는 물건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시민의식이 기준으로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럽게 중국의 도시생활 환경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죠. 더군다나 여기에 더해 중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한 것은 덤으로 말이죠. 또한 한국과 중국의 1인당 GDP만 비교를 해보더라도 학생의 주장이 완전한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현재 중국은 도시 인프라를 한국과 같이 디지털 인프라로 교체하던 와중 국민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털려버리는 사건까지 발생했고 이 때문에 중국의 도시 인프라는 완전히 후퇴하고 말았죠. 사견이지만 현재 한국을 따라해서 디지털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즉 중국인 학생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현재 한국의 영향력은 전 세계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최근 영국은 이러한 한국의 선진국 확정 과정을 알아차리고 빠르게 국방 동맹을 제안하는 한국의 핵무장 검토를 논의했습니다. 중국도 물론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세계 안보가 어지러운 와중 한국의 핵무장 규제가 풀린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한국이 중국을 누르고 동아시아 지역의 전쟁 억제 국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핵탄두를 보유하며 전쟁 억제력 파워를 가져왔지만 앞으로 이러한 영향력이 한국으로 이동하게 되며 중국은 자연스럽게 국방력이 하락하게 되겠죠. 물론 영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의 동맹과 다름없는 핵무장 검토 제안을 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중국 그 이상의 국방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의 최근 군사무기 수출료를 살펴보면 중요 무기인 핵탄두의 실체화만 되지 않았을 뿐 다양한 군사무기 분야에서 유럽권의 나라들이 절대적으로 찾는 신뢰 국가로 거듭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결과물은 중국이 지난 20년 동안 절대 해내지 못한 것입니다. 중국은 군사무기 수출률을 끌어올리며 중국의 국방력을 올려줄 수 있는 다양한 국가와의 신뢰 회복 과정을 기대했지만 조작하기 짝이 없는 무기 불량률과 수출 비리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신뢰를 잃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후진국이라면 바로 이러한 중국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오늘 발표의 주제였던 새로운 선진국의 기준. 국가를 알아보는 것에 대해서도 오직 한국만이 유일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권의 대부분 나라가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안전한 도시 치안과 신개념 자연도시 공학은 많은 학자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어요. 이래도 한국이 중국보다 가난한 빈곤 국가라는 주장이 타당한 의견일까요? 교수님께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직접 사진 자료까지 보여주시며 강의실 전체의 학생들을 향해 중국의 생활 환경과 한국의 생활 환경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화장실이 밖에 있다고 주장하던 중국인 학생의 발표와는 달리 한국은 한눈에 봐도 깔끔한 아파트 거주 형식은 물론 길거리의 화장실마저 저희 집보다 깨끗해서 꽤나 놀라웠습니다. 중국 학생은 교수님의 반박이 이어지는 와중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증거 자료나 반박을 내뱉지 못했고 교수님의 발언이 끝났을 때는 몸까지 덜덜 떨며 꽤 분노한 듯 보였는데요. 처음에는 중국인 학생의 의견도 완전한 거짓 의견이기는 하지만 발표를 듣는 사람으로서 예의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했던 저조차도 중국인 학생의 중국과 한국을 완전히 반대로 해석해 진행한 억지 발표에 다시 한번 웃음이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오히려 킥킥거리며 비웃고 있던 강의실을 학생들을 진정시켜 주셨고 중국인 학생에게 더 제시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면 해보라는 식으로 발표의 판을 깔아주셨는데요. 말 그대로 교수님께서는 오늘 중국 학생의 잘못된 사상이나 마음가짐을 완전히 바로잡으려는 것 같아 저는 그제서야 중국인들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막무가내식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중국 학생은 갑자기 한국이 중국인 관광객이 없었으면 지금의 선진국, 경제 부유함을 가지지 못했을 것이라는 신개념의 주장을 하며 다시 한번 발언을 이어나가고 말았는데요. 만약 교수님의 말처럼 한국이 진짜 선진국이라면 그것은 지금까지 한국을 방문해준 중국인 관광객들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중국인들은 대부분 부자인데 이러한 인원들이 물가가 저렴한 한국으로 여행을 가면서 그곳에서 소비를 해주지 않습니까? 한국이 고마워해야 하는 나라가 바로 스승과 같은 중국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교수님께서는 한국이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지금의 선진국, 경제 상황을 이루어낸 것처럼 선동 발언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학생분들도 다들 아실 텐데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나라는 경제력으로 무조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고 그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실제로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의 통계를 한번 살펴보세요. 부자 중국인들이 적은 돈으로 여유를 즐기기 위해 방문하는 나라가 빈곤국가 한국입니다.
중국에서는 왕처럼 살지 못해도 한국으로만 가면 적은 돈으로 왕처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경제적인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한국이 중국보다 부유한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중국인 학생은 주먹까지 치켜세우며 다시 한번 이상한 논리의 의견을 표출했고, 저는 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같은 학생이 맞나 싶은 그 중국인 대학생의 의견에 치가 떨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학생을 유심히 지켜보시던 교수님께서는 오히려 좋은 의견이었다며 충격적인 반박을 해나가셨는데요. 중국인 관광객의 힘은 그 어떤 나라라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경제적인 이유는 아니죠.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른 나라에서 왜 유명한지 아시나요?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기 어려운 수준 낮은 시민의식과 민폐 행동으로 그 나라를 초토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국만 하더라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거점 도시를 가보면 길거리에서 화장실 일을 해결하지 말아달라는 표지판이 오직 중국어로만 설치되어 있죠. 더군다나 중국인들은 다른 나라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무단으로 탑승하거나 버스나 지하철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폐 행동으로 그 어떤 나라도 중국인 관광객들을 원하지 않고 있어요. 그들이 부자라고요. 매우 큰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서 사지 못하는 비싼 물건이나 치료제를 사기 위해 아득바득 한국으로 오는 것이고, 그러한 와중 이러한 민폐 행동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관광 소비를 해서 한국이 부유해졌다니 굉장히 웃긴 논리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럽권의 많은 나라들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수 입국하는 날짜를 지정해 그날은 공항 전체에 경찰 인력을 배치하고 중국인 관광객을 철저히 주시합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에 오기만 하면 사고를 발생시키는 중심 인물들이기 때문이죠. 이제 중국인들과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감이 좀 오시나요? 특히나 당신이 주장했던 경제적인 부분은 앞으로도 절대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을 일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경제 급성장을 보인 나라 중 하나이고, 그들의 대표적인 무기인 반도체와 디지털 사업은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의 중심 기술로 거듭나고 있죠. 즉 앞으로의 시간은 아마 한국이 중국은 물론 영국까지 넘어서는 대표 국가로 거듭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가오고 말았죠. 제가 최근 학생들에게 한국의 선진국 기준을 조사하고 배우라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많은 학생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꽤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어떤 국가에서의 삶이 도움이 되는지 생각하는 날도 분명히 오겠죠. 실제로 현재 영국에서의 안전이민 국가 중 한국은 최상단에 있고, 영국의 유명 연예인들도 자식들은 한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경우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한국이 얼마나 단단하고 내실 있는 국가인지 알아차려야 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시간 속에서 경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과 같은 중국인들의 선동 작전입니다.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한국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앞에 학생처럼 아무런 근거 없이 한국을 깎아내리려고 하죠.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 시대의 대표 국가, 한국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과정을 온전히 받아들여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한국의 한 골목길 한 외국인 여성이 무언가에 쫓기듯 달리고 있습니다.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 남성.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에서 온 에일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겪은 소름 돋고 오싹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뉴질랜드에서 오로라 헌터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오로라 뉴질랜드에 여행 온 관광객들에게 제공되는 오로라 투어를 위해 차량에 오로라 탐지기 GPS, 위성 레이더를 설치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오로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로라 사냥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뉴질랜드의 더운 날씨 속에서 관광객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드리기 위해 위험한 도로나 산간을 운전하며 아름다운 오로라를 쫓아다니는 것이 제 일상이죠. 특히 뉴질랜드의 여름은 지수가 높은 지역과 푸릇한 대자연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나뉘어져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뉴질랜드를 여행 오곤 하죠. 하지만 겨울은 비수기입니다. 날씨도 춥고 뉴질랜드 전체가 눈에 덮이고 날씨가 좋지 못해 오로라를 보는 게 쉽지 않죠. 그해 왜 뉴질랜드에서 오로라를 보면 행운이 온몸을 감싼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겨울에 오로라를 보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겨울의 오로라는 더욱더 색이 짙고 뚜렷한 것이 장점이죠.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여행사에 출근을 했어요. 저희 상사 피터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올여름에 정말 많이 수고했어. 율리야, 올겨울 시간 될 때 어디 따뜻한 나라에 여행 한번 갔다 오는 게 어때? 회사에서 제공되는 휴가 프로모션에 항공권을 반값으로 해주는 상품이 생겼어. 해외여행은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잖아. 젊은 나이에 이 섬나라에 계속 갇혀있기 고단 해외에 나가서 다양하게 견문도 넓히고 힐링도 하고 오는 게 어때? 저는 말했어요. 뉴질랜드 밖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서 솔직히 두렵긴 해요. 하지만 따뜻한 나라는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요. 어디가 좋을까요? 피터가 말했어요. 아시아나 호주, 아프리카나 남미 쪽이 따뜻하지. 어디든 여행하기 좋을 거야.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기 전에 한번 갔다 오렴. 윗선엔 내가 얘기하마 생각지도 못한 휴가 제의에 당황하긴 했지만 일평생 추운 나라에서만 지내다 보니 따뜻한 나라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항상 반팔과 반바지 슬리퍼를 신고 땀을 흘리며 해변을 걷는 사람들을 생각했죠. 그리하여 저는 따뜻한 나라로 휴가를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집에 돌아와 나라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아프리카나 남미같이 넓은 나라들은 오랜 기간 여행하는 것이 좋아 보였고, 호주는 뉴질랜드와 같이 섬나라라 끌리지 않았죠. 아시아의 각 나라들을 찾아보았어요.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여러 나라의 해변을 찾아보았죠. 그중 하나의 사진이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한국의 부산 광안리라는 곳이었죠. 바다 너머 길게 늘어선 길고 긴 대교가 제 눈을 사로잡았고 야경도 정말 아름다웠어요. 광안리 근처의 호텔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아주 아름다웠죠. 엄청 좋은 휴양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겠다고 결심을 했죠. 부가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검색을 했어요.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나라로 알려져 있었고, 특히 맛있는 음식과 다양한 관광 명소로 유명했어요. 나라의 면적이 작아 짧게 여행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길게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있었죠. 저의 호기심이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한국 여행을 결정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피터에게 이야기를 하고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요. 처음 해외여행이라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꾸렸죠. 바다에서 입을 수영복과 반팔 반바지 짧은 치마, 그리고 선글라스까지 짐을 다 꾸리고 전 설레는 마음으로 잠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프랑스를 경유하여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한국은 더울 거라는 생각을 한 저는 프랑스 공항 화장실에서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죠. 근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인 승무원이 제게 말을 걸었죠. 한국은 겨울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물었죠.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승무원이 얘기했어요. 한국의 겨울 날씨는 매우 추워요. 따뜻한 방한 의류가 있으시다면 갈아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아시아는 따뜻한 나라로만 생각했고 제가 찾아본 광안리의 날씨는 맑고 따뜻하고 더워 보였어요. 근데 한국이 추운 나라라니 하지만 걱정이 되지 않았어요. 뉴질랜드의 겨울왕국에서 오로라 사냥을 하던 저에겐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저는 말했어요. 뉴질랜드인들은 추위에 익숙해요. 걱정 마세요. 승무원은 말했습니다. 그럼 도착하셔서 혹시 추우시면 담요를 드릴 테니 담요라도 두르세요. 저는 말했어요.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윽고 비행기는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저는 짐을 챙기고 비행기를 나섰죠. 그 순간부터 놀라움이 시작되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찬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리고 뉴질랜드보다 더 추워서 깜짝 놀랐어요. 공항에서 한기를 느끼며 내가 생각했던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뉴질랜드에서 오로라 사냥을 하며 갖은 추위에 익숙해진 저였지만
한국의 매서운 겨울 바람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이었어요. 여행 계획을 세울 때 한국의 날씨와 온도를 깊게 찾아보지 않았던 게 아주 큰 실수로 다가왔죠. 인터넷에서 한국의 겨울을 검색했을 때 서울의 평균 기온이 비교적 온화하다고 나와 있어서 안심했는데 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곧바로 공항 화장실로 가서 프랑스에서 갈아입었던 두꺼운 옷도 다시 꺼내 입었어요.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였죠. 숙소까지 이동하는 동안 저는 두꺼운 옷을 입고도 추위를 느꼈어요. 한국의 겨울은 습도가 높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지 더욱 춥게 느껴졌어요. 뉴질랜드의 추위는 건조하고 차가운 추위였고 한국의 추위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살을 따끔하게 만드는 추위였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숙소에 짐을 두고 저는 서둘러 따뜻한 옷을 사러 가기로 했어요. 호텔 프론트 직원에게 쇼핑을 하려 하는데 어디가 좋냐고 물어보니 가장 가까운 곳이 명동이라는 설명을 해주었어요. 저는 서둘러 명동으로 갔죠. 서울의 지하철을 타고 명동으로 이동했어요. 지하철역으로 들어온 순간 따뜻함을 느꼈어요. 조금 살 것 같았죠. 몸이 따뜻해지니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하철이라는 것은 이런 곳이구나, 깔끔하고 정말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지하철을 타고 명동에 도착했어요. 명동에는 다양한 상점들이 즐비해 있었어요. 길을 걷다 가장 가까운 옷가게를 들어갔어요. 옷가게에는 외국인들도 많았죠. 한국의 패션은 정말 세련되고 현대적이어서 그런지 외국인에게 인기가 많아 보였어요. 저는 따뜻한 옷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털모자와 목도리 장갑을 고르고 패딩이 있는 진열대로 갔죠. 거기서 전 또 한 번 놀랍니다. 한국의 옷들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능성도 뛰어났어요. 특히 경량 패딩은 가볍고 따뜻해서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놀란 부분은 가격이 엄청 쌌어요. 물가가 높은 뉴질랜드에서 파는 옷 한 벌의 가격의 5분의 1 가격이었죠. 정말 놀랐어요. 옷의 디자인도 예쁘고 가볍고 따뜻한 옷의 가격이 너무나도 쌌기 때문이죠. 상점에서 옷을 고르던 중 친절한 직원이 다가와 도움을 주었어요. 영어로도 소통이 잘 되어서 불편함이 없었죠. 제가 한국의 계절을 착각하여 따뜻한 옷이 필요하다 하니 직원은 저에게 가장 따뜻하고 편안한 옷을 추천해 주었어요. 그 덕분에 저는 한국에서의 추위를 막아줄 따뜻하고 이쁜 옷과 자파를 살 수 있었죠. 뉴질랜드에서는 이렇게 가볍고 따뜻한 옷을 찾기 어려운데 한국에서는 쉽게 찾을 수 있어서 놀라웠어요. 모든 옷에 태그를 떼고 입고 온 옷은 쇼핑백에 담아 가게를 나섰어요. 옷이 너무 기능이 좋아서 따뜻했죠. 마음이 놓인 저는 명동의 길거리를 구경했어요. 상점 여기저기서 활기찬 음악이 퍼져나오고 길거리 음식들의 향기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죠. 저는 근처 카페에 들러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몸을 녹일 생각이었어요. 길을 걷다 작은 카페에 들어갔죠. 카페 분위기는 아늑하고 편안했어요. 창밖의 테라스를 바라보니 한국의 겨울 풍경이 참 아름다웠어요. 눈이 소복이 쌓인 거리에 사람들이 오가는 곳은 제설이 잘 되어 있었고 활기차고 웃음이 가득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리를 보며 한국의 겨울도 나름의 매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페에서 저는 유자차라는 음료를 시켜봤어요. 한국의 상큼한 차라고 하더라고요. 한 모금 마시는 순간 몸이 녹아내리며 정말 맛있었어요. 한참 한국의 카페를 느끼고 있는 와중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옆에 한국인 여학생이 노트북과 휴대폰을 책상에 두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시아에선 소매치기나 도둑이 많아서 조심해야 한다는 인터넷 자료를 본 적이 있던 저로서는 충격이었죠. 누가 훔쳐갈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종업원에게 손짓을 하며 물건들을 가리켰어요. 이때 종업원이 웃으면서 다가왔죠. 휴대폰 번역기를 사용하며 괜찮다. 한국은 이렇게 자리를 맡아둔다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다. 걱정 말아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그래도 걱정이 되던 저는 유자차를 홀짝홀짝 마시며 혹시 누가 가져가지 않을지 경계의 눈초리로 물건들을 지켜봤죠. 유자차를 다 마시고도 자리를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렇게 1시간이 지나고서야 여학생이 돌아왔어요. 제가 누가 훔쳐갈까봐 계속 지켜봤다고 하니 웃으면서 영어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은 치안이 좋아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편안한 여행을 즐기라고 했죠. 이 모든 광경들이 너무 신기했어요. 뉴질랜드의 섬나라에서 처음 경험하는 해외여행인데 아시아의 작은 한 나라 한국에 와서 저는 너무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고요하고 조용하지만 활기가 넘치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죠. 카페를 나서서 명동의 다양한 길거리 간식을 맛보았어요. 회오리, 감자, 계란빵, 군고구마, 추운 날씨에 먹는 음식들이 제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죠. 길을 걷다 명동성당이라는 곳도 보았어요. 성당의 건축 양식이 현대 건물들과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예뻤죠. 날이 저물고 저는 서울의 남산타워가 서울의 야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고 하여 남산타워로 향했습니다. 남산타워에 다다르자 탑승할 수 있는 케이블카가 보였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타워로 올라가는 동안 서울의 아름다운 전경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높은 곳 올라가는 와중에도 보이는 서울의 전경은 정말 멋졌어요. 도시의 스카이라인과 한강의 모습, 저는 카메라로 그 순간을 담으며 한국의 아름다움을 기록했어요. 케이블카가 도착하고 남산타워 전망대에 올라가니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수많은 차들이 한강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달리고 있었고 높고 낮은 고층 빌딩들이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며 도시를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한동안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한국이 정말 매력적인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뉴질랜드의 대도시 웰링턴에는 높은 빌딩들이 없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많지 않아 더욱더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서울의 야경은 뉴질랜드의 오로라와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와, 나의 첫 여행지에서의 첫날이 이렇게 행복하다니 라는 생각을 하며 남산타워를 내려왔어요.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 한국의 거리를 천천히 걸어보았어요.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국의 도시는 정말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쳤어요. 거리의 조명과 상점들의 화려한 간판이 눈길을 끌었어요. 저는 이국적인 분위기에 푹 빠져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서 숙소로 가는 길을 헤매게 되었어요. 길을 헤매다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섰죠. 사람도 없고 차도 없어서 겁이 났어요. 그 순간 뒤에서 어떤 남자가 뒤따라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은 들었지만 휴대폰도 훔쳐가지 않는 한국이라 한편으로는 아닐 거야. 이렇게 좋은 한국인데 그럴 리 없어 라는 생각으로 의연하게 걸음을 재촉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멀리서 들리는 발소리가 쿵쿵쿵하며 달리는 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에 놀라 무서워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마치 화가 난 듯 보였죠. 가까이 오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 건물 사이 비좁은 통로에 몸을 숨겼어요.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숨이 가쁘고 너무 놀란 저는 숨을 고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순간 누가 제 어깨를 확 잡았어요. 놀라서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죠. 눈물이 앞을 가리고 너무 무서웠어요. 저기요, 뒤를 돌아보니 경찰이었어요. 순간 놀라고 무서웠던 마음이 사르르 놓였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어요. 왜 어두운 길을 혼자 걷고 있었냐? 찾아다니느라 힘들었다. 저는 누가 쫓아와 무서워 달렸다고 했어요. 그러자 경찰이 어딘가를 가리켰어요. 가로등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경찰관이 여기는 여성 안심길이라는 말을 하며 겁에 질린 저를 달래주었어요. 한국에 CCTV가 잘 보급되어 있어서 365일 경찰들이 순찰을 돌며 99%의 치안율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한 여성이 아무도 없는 어두운 골목을 걷고 있어 순찰을 돌다가 걱정돼서 따라왔는데 갑자기 달려가서 소리를 치며 멈춰 세우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다행이라는 마음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어떻게 저를 찾았죠? 저는 숨어 있었는데요. 경찰이 말을 했어요. CCTV 관제센터와 통신하며 자신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어요. 안심하세요. 이 얘기를 들으니 한국의 치안 시스템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찰은 제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이곳이 얼마나 안전한지 사람들이 서로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경찰이 왜 혼자 걷고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숙소 가는 길인데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 지도를 볼 수 없었다고 했어요. 경찰이 자신의 주머니에서 보조 배터리를 꺼내 휴대폰과 연결해주고 숙소 가는 길까지 안전하게 태워주겠다고 경찰차로 가자고 했어요. 경찰차로 같이 걸어가 경찰차를 타고 숙소로 가는 동안 경찰은 저에게 한국의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특히 한국의 경찰 시스템과 시민들의 높은 시민 의식을 강조했어요. 덕분에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이곳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안전한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어요. 호텔 덕문에 도착한 이후 경찰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호텔로 들어왔어요. 온몸이 나른하였죠. 방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방이 아주 따뜻한 거예요. 아니, 따뜻하다 못해 너무 더웠어요. 한국의 난방 시스템은 정말 훌륭했어요. 온돌 난방 덕분인지 바닥이 따뜻해서 몸이 나른해졌죠. 저는 점점 더워져서 두꺼운 옷을 벗고 챙겨온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편안하게 쉴 수 있었어요. 뉴질랜드에선 라디에이터로 방을 데워요 하지만 밖에서 들어오는 강풍이나 밤에 급격히 기온이 내려가면 방이 선선해질 정도였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뉴질랜드의 라디에이터 난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따뜻했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첫날을 이렇게 보냈어요. 예상치 못한 추위와 새로운 경험들로 가득 찬 하루였어요. 하지만 한국의 따뜻한 옷과 훌륭한 난방 시스템 덕분에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앞으로의 한국 여행이 더욱 기대되었어요. 한국의 첫날 밤 저는 숙소에서 따뜻하게 쉬며 내일의 일정을 계획했어요. 이번에는 서울을 벗어나 새로운 도시를 탐험하기로 했어요. 바로 부산이에요. 비록 한국은 겨울이라 제가 여행을 출발하기 전 부산 광안리의 따뜻하고 가벼운 여행은 되지 않겠지만 부산은 한국의 두 번째 큰 도시로 각종 해산물로 만든 맛있는 음식으로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특히 사진으로 찾아본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 광안리가 매우 보고 싶었죠. 다음날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하는 날이 드디어 왔어요. KTX는 한국의 고속열차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최고의 교통수단이에요. KTX에 탑승을 하고 잠시 자리 정리를 하는 사이 기차는 출발하였죠. 빠르게 이동하는 기차 안이 너무 조용해서 새삼 놀랐어요. 기차 안에서 편안하게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의 풍경을 감상했어요. 빠르게 지나가는 도시와 산 그리고 넓은 들판이 인상적이었어요. KTX는 정말 빠르고 쾌적했어요. 미국의 KTX가 모든 대도시에 걸쳐 있어 하루 만에 여러 도시를 구경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처음 뉴질랜드에서 검색할 때 한국이라는 나라는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여행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나라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차 안에서는 무료 와이파이도 제공되어 여행 중에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했어요. 약 3시간 정도의 여정 후 드디어 부산에 도착했어요. 부산역에 내리자마자 택시를 타고 광안리 해수욕장으로 향했어요. 부산은 서울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다와 가까운 도시여서인지 공기가 더 신선하고 기분이 상쾌했어요. 저는 광안리 해수욕장에 도착을 했어요. 탁 트인 바다의 향기가 코끝을 스치며 반겨줬어요. 광안리는 부산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으로 광안대교가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곳이죠. 광안리 해수욕장에 도착하니 탁 트인 바다와 광안대교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광안대교는 낮에도 멋졌지만 밤에는 더욱 아름다울 것 같았어요. 저는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었어요. 광안리의 해변은 깨끗하고 넓어서 산책하기에 좋았어요. 바다를 보며 마음이 차분해지고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여행은 정말 매 순간이 힐링의 연속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해산물을 먹으러 근처 횟집으로 갔어요. 부산은 해산물이 신선하고 맛있기로 유명해서 기대가 컸어요. 횟집에 들어서니 다양한 해산물이 가득한 수족관이 저를 맞이했어요. 뉴질랜드에서도 신선한 해산물을 많이 먹어봤지만 한국의 해산물은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광어회와 전복 해산물 모듬을 주문했어요. 처음 한국식 회를 접한 저에게 가게 사장님이 바디랭귀지를 하며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한국식 회는 얇게 썰어 내어 간장과 와사비에 찍어 먹는 방식이었어요. 회를 한 입 먹으니 입안 가득 신선한 바다의 맛이 퍼졌어요. 전복은 쫄깃하고 부드러워서 정말 맛있었어요. 해산물 모듬은 각종 해산물이 신선한 야채와 어우러져 상큼한 맛을 더해줬어요. 한국의 해산물 요리는 뉴질랜드의 해산물과는 또 다른 신선함과 맛이 있어서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저녁이 되니 해변가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밤이 되면 광안대교의 조명이 반짝이며 바다를 비추는 장관을 볼 수 있다고 해서 기대가 컸어요. 저는 해변가의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광안대교의 조명이 하나 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다리를 따라 반짝이며 바다 위에 아름다운 빛의 물결을 만들었어요. 그 모습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해변가에서는 불꽃놀이가 시작되었어요. 사람들이 해변에서 직접 불꽃놀이를 즐기고 있었어요. 다양한 색깔의 불꽃들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터질 때마다 사람들의 환호성과 함께 바다 내음이 더욱 짙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바다 내음을 만끽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추운 겨울날의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의 밤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았어요. 광안리 해수욕장과 인접한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니 여전히 광안대교의 조명과 해변가의 불빛들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숙소의 창문을 열고 바다를 보며 야경을 감상했어요. 부산의 밤은 정말 낭만적이었어요. 조용히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반짝이는 불빛들을 보니 마음이 평화로워졌어요. 이렇게 부산에서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 출출함을 느낀 저는 근처 편의점을 찾아 나섰어요. 한국의 편의점이 놀랍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꼭 한번 들러보고 싶었어요. 숙소 근처에는 다양한 편의점들이 있었는데 저는 가장 가까운 편의점으로 들어갔어요. 편의점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편의점이 이렇게나 크고 다양한 물건들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뉴질랜드의 편의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상품들이 가득했어요. 먼저 다양한 종류의 한국 라면들이 진열되어 있는 코너가 눈에 들어왔어요. 라면만 해도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다니 놀라웠어요. 각종 컵라면과 봉지 라면이 있었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라면 외에도 다양한 즉석 식품들이 많이 있었어요. 삼각,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음식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는 삼각김밥과 라면을 선택했어요. 삼각김밥은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간편한 음식이었고 한국의 라면은 만능식품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 맛이 더욱 궁금해졌죠. 또한 편의점 안에는 전자레인지와 온수기가 있어서 즉석 식품을 바로 데워 먹을 수 있었어요. 저는 편의점에서 바로 음식을 데워서 따뜻하게 먹었어요. 삼각김밥과 라면은 정말 맛있었어요. 특히 삼각김밥은 김과 밥 속 재료가 잘 어우러져 있어서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한 끼 식사로 충분했어요. 삼각김밥과 라면을 다 먹은 후 저는 입안을 시원하게 해줄 음식을 찾았어요. 편의점 안에는 각종 음료수와 디저트들도 많았어요. 다양한 맛의 우유와 커피 그리고 디저트로 아이스크림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한국의 편의점 아이스크림은 종류도 다양했어요. 저는 녹차 아이스크림이 궁금해서 녹차 아이스크림을 선택했죠. 포장을 뜯고 입안에 아이스크림을 넣고 맛을 보는데 진한 녹차 맛이 입안 가득 퍼져서 정말 맛있었어요. 한국의 편의점은 다양한 상품들과 편리한 시설들 덕분에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하고 출출함을 달랠 수 있는 좋은 장소 같았어요. 한국의 편의점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작은 슈퍼마켓처럼 느껴졌어요. 이곳에서의 경험은 정말 특별했어요. 부산에서의 하룻밤을 행복하게 보낸 뒤 저는 서울의 다양한 명소를 방문하고 싶어졌어요. 다시 KTX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경복궁이었어요. 경복궁은 한국의 전통 건축물로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었어요.
궁궐 내부를 둘러보며 한국의 역사 건축물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경험을 하였어요. 특히 궁궐의 아름다운 정원과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인상적이었어요. 뉴질랜드와는 차원이 다른 한국의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공간 속에 제가 들어와 있는 느낌이었어요. 경복궁을 둘러본 후 저는 인사동으로 향했어요. 인사동은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예술이 어우러진 곳으로 유명해요. 거리를 걷다 보면 전통공예품 상점과 현대미술 갤러리를 동시에 만날 수 있어요. 저는 여러 상점을 돌아다니며 한국의 전통 공예품을 구경했어요. 특히 한지공예와 도자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인사동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는 다음 목적지인 이태원으로 향했어요. 이태원은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장소로 다양한 음식과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퓨전 음식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이태원은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장소였어요. 이태원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저는 다음 목적지인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한강공원은 서울의 중심을 흐르는 한강을 따라 조성된 공원으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예요. 저는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강변을 따라 걸었어요. 한강의 아름다운 풍경과 강바람을 느끼며 서울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했어요. 한강공원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강변을 따라 달리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해질 무렵 한강공원을 거닐다 벤치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봤어요. 한국에서의 첫날부터 지금까지의 추억을 하나하나씩 되새겨보며 많은 감정이 느껴졌어요. 피터의 해외여행 추천에서 시작하여 낯선 나라로의 첫 해외여행. 그리고 첫 여행지 한국에 도착한 날 따뜻한 나라를 여행하고 싶어 한국을 찾았지만 추웠던 한국 날씨에 대한 첫 경험. 한국에서의 모든 날들 하나하나 생각에 잠기다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어요. 지는 해를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나에게 휴가가 생긴다면 또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따뜻한 한국인의 친절. 따뜻한 마음씨와 배려, 따뜻한 분위기, 그리고 따뜻한 추억들 때문이었죠. 숙소로 돌아온 저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따뜻한 계절은 아니었지만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씨가 몸과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여행하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다양한 매력들을 경험하면서 이 나라가 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다음에 또 한국에 와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어요. 한국의 음식, 문화, 사람들 모두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 주었어요. 이곳에서의 시간은 정말 소중하고 특별했어요.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돌아가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길에 택시 밖을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제 눈에 담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한국을 뉴질랜드보다 추운 나라로 생각했지만 내 마음속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나라로 남아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올게. 여러분,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예요. 따뜻한 마음씨와 안전한 치안,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 풍경까지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직접 경험해보면 저처럼 이 나라에 푹 빠질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